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2006년 볼보 XC90 T6 모델입니다. 이 매물은 광역시 소재에 위치한 매매 상사의 매물이었습니다. 사이트는 제가 자주 보는 엔카가 아닌 광주 거점 사이트인 몰던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나온 매물을 고객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저에게 이 차를 검수를 부탁한다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차량은 2006년식이고 주행거리는 19만 킬로입니다.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상 특이점으로는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하여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단순 교환으로는 운전석 앞핸더, 트렁크 리드라고 불리우는 트렁크 문이 교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팬과 미션 하우징에서 미세 누유가 있다고 체크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15년 차에 들어간 19만 킬로를 달린 차이기 때문에, 게다가 수입 라지 사이즈 SUV이기 때문에 구매 후 수리비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께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모두 다 감안하고 가격에 집중해서 이 차를 선택하신 듯 합니다. 이 차는 2019년 12월 16일 날 성능 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입고된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고된 지 약 7개월 차에 들어가는 매물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 덩치 큰, 오래된 수입차를 중고로 구매하는 데는 사실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아마도 이 차를 구입 후 수리비가 전혀 들지 않을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예상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 구매 후 이런저런 컨디션을 회복하는 정비를 할 예정으로 구매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이렇게 나이 많은 수입차를 구매를 고려 중이시라면 전차주가 관리를 잘 했다고 하니까 내가 타는 동안에 수리하는 일은 없겠지? 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마 그런 점은 이 차를 저에게 의뢰주신 고객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능상에 수리할 부분도 있고 사고 내용도 있는 이런 차를 왜 구매하실까요? 바로 가격 대비 가치가 충족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비록 사고는 있지만, 비록 수리할 곳은 있지만 이 차량을 소유할 이유가 충분하다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오늘의 주안점은 누유의 범위화 정도, 매연의 정도, 기능의 작동 상태, 내외관 오염도, 그리고 판금 도장의 범위, 이 정도를 오늘 과제로 삼아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상태일지 저와 함께 광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서입니다. 지금 저는 제 차 스파크를 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7시 3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저는 이제 광주로 출발합니다. 어저께 보셨던 볼보 2006년식 XC90을 보러 가기 위함인데, 목적지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한 매매단지입니다. 저희 집에서 약 240km 정도 거리고 2시간 반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 저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이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금은 비가 그쳤는데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했었거든요. 광주도 비가 올지 모르겠어요. 아마 가다 보면은 비가 군데군데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스를 좀 채워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 스파크 타고 주로 업무를 보러 많이 다니는데요. 확실히
거의 전기차에 필적할 만큼, 전기차까지는 좀 아니겠지만 급속 충전 기준으로 보면 전기차에 준할 만큼 경비가 적게 됩니다. 거의 만 원 넣으면 200km를 타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엄청나죠. 지금 제가 한 칸 지금 썼거든요. 지금 157km를 탔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639원, 리터당 639원이네요. 가등예! 가득! 네, 지금 가득 충전했고 8,200원이 들어갔습니다. 157km를 타고 8,200원 충전했으니까 얼마나 이 차가 저렴한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고속도로 올려서 광주까지 그대로 가면 됩니다. 아마 도착 예정 시간은 10시 30분인데 생각보다 좀 걸리네. 네, 지금 이제 하동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동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경관이 좋고 또 뭐랄까요, 음식도 맛있고, 그리고 전라도로 인접해 있는 그 화기장터 그것도 있죠. 섬진강도 있고. 아무튼 하동은 항상 올 때마다 마음이 좀 평화로워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동네입니다. 남은 거리는 130km 정도가 남았고, 가다가 휴게소 잠깐 들러서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주암 휴게소입니다. 목적지는 70km 정도 남았고요. 화장실 들렀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광주 IC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19km 정도 남았네요. 참 광주도 정말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이 순환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히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동광주 IC로 들어와서 지금 서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외곽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차를 제가 여러 번 광주로 왔지만 출차해서 나갈 때도 그렇더라고요. 대구 쪽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경남 쪽으로도 그렇고, 또 위쪽으로도 그렇고, 광주는 교통이 접근성이 좋은 도시 중에 거의 탑에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뭐 남원, 곡성, 뭐 담양, 뭐 이런 아름다운 고장들도 뭐 가깝고요. 제가 좋아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네, 이제 목적지를 1.8km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가 쪽으로 내리는군요.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내리고 유통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한다. 여기 자주 오는 곳인데 올 때마다 새롭다. 저기가 화훼단지 있고 막 이렇던데, 그죠? 네, 저기 위에 저 능선 바로 밑에, 이게 아니다,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농산물 도매 시장이고, 이 농산물 도매 시장 옆에 중고차 단지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 매월동, 이거 부산으로 보면 반여동, 그 다음에 서울로 보면 뭐 가락 농산물 시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나? 아무튼 뭐 제 오늘 걸음이 헛걸음이 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볼 차가 있는 곳입니다. 고객용 B3동, B2동 3층 고객주차장. B2동 고객주차장. 네, 이제 도착했습니다. 저는 여기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하고 이제 판매자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차가 지금 입고가 된 지 6개월이 지난 아주 어떻게 보면 판매자분 입장에서는 악성 재고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내 매장에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차들은 또 워낙 또 일종의 이제 저가 상품들은 이 바깥 주차장 혹은 야외에 어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자세한 거는 전화를 해보면 되겠죠. 저는 2006년 XG90 차량입니다. 사실 19만 킬로라는 굉장히 많은 주행거리가 일단은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주행거리가 많으니까 완전히 새 차 같다 혹은 멀쩡하다라고 기대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당분간 좀 탈만한가 뭐 이런 부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현재 기능의 작동 부분들, 그 다음에 엔진이나 변속기 이런 부분의 작동 부분들, 하체 컨디션, 그 다음 누유가 있다고 체크되어 있는데 그 누유가 어느 정도인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안점으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2006년 3월에 출고된 차량이고 3000cc 가솔린 차량입니다. 다행히 디젤은 아니라서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뭐 불확실성에 대한 정책적인 리스크가 좀 상대적으로 디젤 대비는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능 점검에도 보시다시피 그냥 다부터 누유는 체크되어 있어요. 트렁크 리드하고 운전석 앞펜다는 교환이고, 이렇단 말은 인근에 여러 외파는 수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미세 누유, 실린더 헤드 가스켓 부분에 미세 누유가 체크되어 있고, 미션 부분도 미션 펜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일이 비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백날 이렇게 봤자 참고사항이고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쪽 주차장에 야외 주차장에 세워뒀다고 합니다.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런 재고차는 실내 매장에 없죠. 여기는 뒤쪽에 이제 고객 주차장과 뭔가 이제 오래된 상품, 뭐 판매자분들 입장에서는 재고 상품이겠죠. 그런 차량들이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캠핑카도 있고 좀 특이한 차들, 빨리 나가지는 않을 법한 그런 차들인데, 뭐 이 튜닝카도 보이고, 저기 캠핑카 뒤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저런 캠핑카도 있군요. 저런 캠핑카, 저런 거를 매입하는 물론 업자분들 계시겠죠. 대신에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겁니다. 저기 벤츠 저기 뒤에 있다고 했는데, 저기 있다. 저기 있습니다. 오케이, 바로 한 방에 바로 찾아왔네요. 일단 제 차는 여기 주차를 했습니다. 이곳은 말씀드렸듯이 뭔가 좀 장기 재고 차량들, 그런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닥에 보통 이렇게 매매 상사별로 주차 구역이 나뉘는데, 그렇게 오래된 차량들 혹은 자가용들 뭐 이렇게 있는 차도 주차장인 것 같고, 예상하셨듯이 이 차가 6개월 이상 잠겨 있는 차라는 게 이런 주차 공간에서도 느껴집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금방 나가는 차는 아니니까. 일단 저와 함께 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일단 첫인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앞뒤 모두 5mm 정도의 타이어 잔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레티튜드, 미쉐린 SUV 중에서는 고급 서머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라이닝은 3분의 1, 앞은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앞은 뒤는 17년식 타이어고 앞은 18년식 타이어예요. 뭐 이런 타이어를 봤을 때는 앞 타이어는 뭔가 이게 중국산스럽거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예, 아주 싼 타이어를 끼워놨네. 앞에 브레이크 패드는 3분의 2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일단은 사고는, 차가 사고가 여기가 교환이 있습니다. 교환이 있는 패널은 보시다시피 실이 좀 얇게 나오고요. 자기 거고 자기 거고 자기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교환이에요. 트렁크 리드 교환이거든요. 교환이고, 보시면은 이쪽은 판금 도장이 있습니다. 그쵸? 여기 보시면 이쪽은 버티칠이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이쪽이 좀 두껍다는 의미는 이쪽으로 조금 이제 버티를 칠할 만큼 접촉 사고 정도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도어도 방금이 있어요. 여기 약간 좀 넓혀 있는 부분이 있네. 앞 펜다는 괜찮고요. 지금 냉간시인데 엔진 오일은 거의 풀로 다 있고, 색깔도 괜찮고, 엔진 오일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세요. 차가 6개월 넘게 잠겼던데. 그죠. 예, 이거 손에 많이 보고 팝니다. 그러게요. 내 차가 아닌가 봐요. 저도 실은 제가 한번 타보고 싶어서 탔는데, 배터리도 잘 살아있네. 아니 차는 그 전에 타시던 분도 네. 이제 의정부에서 가져왔거든요. 네. 의정부에서. 네, 그분도 이제 사모님이 이거를 애기 태우려고 하셨더만, 네. 이제 그 사모님이 너무 크다. 그쵸. 네. 한번 떼보실래요? 네네네네. 일단은 뭐 저기 냉간 소리는 나쁘지 않네요. 이 출발할 때. 예, 아무튼 좀 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볼보 또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시더만요. 그 대구인가? 있습니다. 네, 엽기 뭐. 네, 엽기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한테 한번 의뢰를 했더니, 네. 아마 그 트랜스케이퍼 쪽에서 나는 소리가 난다, 사륜. 트랜스퍼 케이스.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를 빼버리면 어찌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륜을 빼버리고. 네, 빼버리고 그냥 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럴까지 디테일하게는 못 들어갔고, 시간만 되면 제가 이제 어떻게든 해보려 했는데, 차를 저 앞으로 예, 뺄게요. 이쪽으로 빼셔도 됩니다. 나가실 네네. 거예요. 이 차 나가시면. 제가 안 그래도 엔진은 그러면 바로 일단 아이들 첫 시동 소리는 좋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길래
이제 안 하세요? 이제 정리를 하려고 이제 정리하려고 다 이제 뺐어요. 아. 그래서 이제 대표자를 바꾸고 아, 그게 남은 차들을 좀 정리해 버리려고 지금. 그게 해서. 속 편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예. 저도 상사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달에 저런 사무실 하려면 한 달에 거의 한 8, 900만 원씩 한 달에 보자 최소 15대씩은 최소 팔아야 그죠? 그냥 딜러로 그냥 있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제 속 들고 골병 들고 돈 깨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안 되었길래 이제 남은 차징거리 차들이 아까 벤츠랑 이거랑 한 몇 대 있습니다. 5대 6대.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아, 저 에이스 클래스 사장님 겁니까? 예, 저것도 예. 아, 저것도 금액이 너무 살 때는 그래도 괜찮게 샀는데. 그죠. 저런 차가 이게 금방 또 이게 시세라는 게 꺼져버리니까. 예. 무섭지만요 순간 그럼요. 일단이 걸려버렸네. 아니, 자동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일단 상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은데. 예. 아니 상태는 저도 원래 제가 타고 내려왔을 때도 나쁘진 않았어요. 차 어디 가시죠 저희. 네. 와, 이거 길다. 네, 길어요. 차가. 진짜 생각보다. 와, 이거 기가 막힌 게. 아, 이 처음에. 아니 이거는 이제 약간 그거 한번 달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네. 달려버리면 소리 안 나요. 약간 저속에서 훅 밟으면 아, 왜냐면 이게 뭐 가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다시 서다가 한번 밟아보실래요? 걷다가 출발할 때 네. 악셀 살짝 세게 밟아보세요. 예, 예. 아, 이거. 네. 약간 뭔가 좀 아, 진동이 있네. 네, 진동이 있어요. 예, 예. 아, 이거는 수리하기가 조금 애매하겠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풀타임 사륜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아. 이제 좀 추워지거나 하면 좀 더. 예, 아무래도 좀 이제 마찰이나 그런 게 좀 더 생기니까 그런 것 제가 볼 같아요. 때는 이거는 기어가 약간 갈려가지고 이게 현대차 사륜도 예. 그 TC 기어 갈림이 있거든요. 예, 예. 이것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뭐 이거를 수리를 하겠습니까? 뭐 이 차를 가격을 뭐 예.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그때 그 말씀하시는 게 사륜을 빼버리고 그 이륜으로 타라. 그러게요. 네, 그렇게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타시는 분이 쇼바를 또 2개 작업하셨다고. 그러네요. 이게 뭐 부싱이나 이런 거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네. 예. 이 승차감 좋고 이 기름값만 좀 컨트롤 제어되면. 그러게요. 네, 차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예. 지금 또 더군다나 디젤보다는. 그러니까요. 예. 일 수도 있다니까. 아, 약간 사륜의 진동. 혹시 저기 우회전 하시면. 아, 네. 아휴, 참 사업이 잘 되셔야 좋은데. 다들 지금 중고차가 뭐 그죠? 쉽지 않고 아무튼 여기도 모르겠어요. 여기도 지금 새로 여기 좌회전 하십시오. 네네. 큰 길가를 한번 쭉 달려서 차를 가고 나면 괜찮구나. 지금 일단 들어가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수동으로. 네네. 아, 이게 수동이구나.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에어컨 잘 나오네. 제가 이번에 가스도 충전 다시 시켰습니다. 왜냐면 저는 혼자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 예. 이제 고객님들한테. 에어컨 같은 게 쓰잘데기 없는 수리지만 막 돈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그럼요. 세달 때문에 소리가 엄청 중요해요. 네. 엄청 중요하긴 중요하죠. 네. 네. 근데 이제 차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아, 근데 이 차는 시트가 진짜 편하다. 뒷자리도 괜찮나요? 저 뒤에나. 네, 뒷자리 괜찮아요. 뒷자리 승차감도 그렇게 안 불편하네요. 와, 이거 좋은데요? 차? 여기 문 안 닫힌다. 아니, 여기 안 닫힌다. 어. 이게 원래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오면 깜짝 놀랐네.
나쁘지 않네. 뒷자리도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또 팔고 나면 생각나고 그래서 넥서스를 두 아 그러게 말입니다. 페이턴도 한 3대 타고 이제 비싼 거는 못 타고 매일 그런. 하체 떠보러 왔습니다. 볼보가 차가 참 보고는 깜짝 놀랐어. 예, 부식 같은 것도 생겨나고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나라 산타페 CM 따져버리면 그래 말입니다. 완전. 그죠? 디퍼런셜에 살짝 누유는 뭐 이건 괜찮은 것 같고 고려하고 타야 되는 거죠. 뒤쪽에 뭐 아음들 부싱 하체 상태는 좋았어요. 확실히 이쪽 말고 이쪽이 약간 보이는데 뭐 이거는 누유되는 수준 같지는 않고. 뒤에 SM5 보면 그 멤버 있어. 거기가 그쪽이 잘 나거든. 상황에서. 근데 이거는 고정은 아니야. 멤버야. 저쪽에 블록 가스켓 쪽에 누유가 살짝 보이고 이 부분은 여기 보면 미션 이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누유가 있습니다. 이건 알고 왔기 때문에. 나머지 올펜은 엔진 오일펜은 괜찮은 거. 냉각수 라인도 이쪽만 굳이 수리한다며 미션하고 트랜스퍼 케이스를 내려가지고 의 작업을 하면 되고 미션 집에다가 이 견적은 좀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라이트 들어오고 앞에 번데기 등 미등 번데기 등 하나가 나갔고 나머지는 괜찮고 여기는 팁을 달아놨어요.
일단은 차는 다 확인했습니다. 와, 엔진룸이 굉장히 뜨겁군요. 와,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가격 대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수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리할 부분은 일단 엔진 블록 쪽에 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션 케이스에서 오일이 비칩니다. 미션 케이스 TC 쪽과 그 다음에 미션 케이스 자체에서 오일이 좀 비쳐요. 그래서 완벽하게 수리하려면 뜯어서 수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엔진 오일 팬에서는 그렇게 누유가 많이 보이진 않지만 블록 쪽에서는, 가스켓 쪽에서는 비치고, 나머지는 주행 성능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TC, 그러니까 사륜 앞쪽에, 사륜 장치 쪽에서 진동이 출발 시에 약간의 올라옵니다. 엔진 마운트는 아닌 것 같고, 아마 TC 쪽에서 진동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거든요. 앞쪽에 조인트? 아니면 미션 안에서 어떤 베어링 문제? 약간 이런 계열의 출발 진동이 살짝은 들립니다. 느껴집니다. 그렇고, 머플러 팁에서 좀 다소 좀 웅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뭐 고장이나 이런 정도는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사용감은 있습니다. 기능적인 문제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 차의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는 그 베이지 톤의 가죽의 세월의 흔적은 좀 많이 보이지만, 뭐 이 차가 뭐 가격대를 생각하면 그냥 적당한 가성비 좀 중형 사이즈 SUV로는 괜찮지 않나? 또 디젤이 아니라서 적당히 그때그때 수리하고 타기는 괜찮다라고 저는 결론 내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구매할 만하다. 그렇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면 광주에서 저는 제 할 일을 마무리 짓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이곳은 수암댐입니다. 여긴 순천입니다. 여기 어디랑 경계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곡성이랑 여기랑 경계지점인데요. 순천 여기는 광천교라고 하는 주암 농공단지 인근입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좋죠.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 국도로 살랑살랑 복귀하고 있는데 너무 힐링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맑은 초록 하늘, 그리고 맑은 공기. 사실 수도권 가면 공기가 탁탁해서 답답한데, 여기는 항상 느끼지만 전라도 오면 하늘이 좀 달라요. 경상도와 경기도권의 수도권의 하늘과 다릅니다. 항상 보면 이렇게 구름이 몽실몽실 있는데, 이게 아마 지리적인 영향 때문에 하늘 쪽의 공기가 달라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저는 순천시 주암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이고 현재 시간은 1시 40분이거든요 차들이 거의 안 다녀요. 다니긴 하지만 몇 대 안 다니고, 지금 이 풀냄새, 이 여름에 이 뭐랄까, 이 풀냄새, 이 벌레는 날아다니는 거 보십시오. 이 여름의 풀냄새는 정말 아주 공기가 정말 좋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저수지가 있고요. 저수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 도로에. 야, 정말. 그리고 이 길에 이런 것도 보십시오. 길가에. 좋다. 살랑살랑 국도 따라 가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다시 가볼까요?